예,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나온 양성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잠깐 제 고민을 좀 공유한 다음에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죠. 이 인공지능과 게임이라는 단어의 접점을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짚을 것이냐,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커다란 체제의 이야기를 꺼낼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을 좀 먼저 했었는데요. 너무 좀 지루하고 딱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을 좀 놓고 봤을 적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의 구체적인 산업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을 가지고 조금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게임 산업에 활용되느냐라는 측면에 대한 관심의 생각으로 좀 접근을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하니까 귀 기울여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게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제 입장을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정부 출연위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게임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의 임무는 정부 부처의 이 국내 게임 산업이죠.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기반 기술들을 확보하는 그런 요청을 좀 받고 있고요. 이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으로 보았을 적에 이 게임 분야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이죠. 그러한 이 게임 산업이 기존에는 지금 뭐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게임 강국으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돋보였던 분야였는데, 근래에는 이것이 좀 약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좀 연결을 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런 차별성을 좀 모색해보자라는 것이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두 가지의 기술을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첫 번째인 인게임 사용자 행동 예측 기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경우는 그 게임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그런 측면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임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그런 측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요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결국 수익 구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얼마만큼 수익이 나올 것이냐, 또 얼마만큼 오랫동안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 정량적인 지표로,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로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좀 중심이었다면, AI, 인공지능을 투입하여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마련한 이 기반 기술을 구체화한 플랫폼의 모습이 이루는데요. 크게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게임 속에서 사용자들이 게임을 즐기는 그런 행동들을 하나하나를 기록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두 번째 단계인 이 행동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이제 앞서 기계학습이라는 그런 단어가 좀 나왔었는데요. 결국 기계지능이 스스로 사람을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 특성들을 배우는 그런 단계를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행동 모델링이라는 단어로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행동 모델을 구축한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알파고입니다. 이미 다른 바둑을 두는 그런 기사들의 모습을 보고 바둑을 두는 방법을 깨우쳐서 저희들의 오포넌트 플레이라고 부르는 상대방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시하는 이 운영, 게임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 위한 플랫폼의 모습을 봤을 적에 이 행동 모델을 활용하는 방향이 약간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게임 속의 환경이 변했을 때, 혹은 현재 게임의 환경이 갖추어졌을 적에 이 사용자들이 어떤 만족도를 얻느냐,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측하는, 이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분야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할 수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나 이 게임 너무 재미없어, 떠날래 라고 하는 그런 이탈 행동, 혹은 구매죠. 뭔가를 사볼까 하는 그런 구매를 예측하는 것으로서 두 번째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이 세 번째 단계는 좀 새로운 단계입니다. 이렇게 행동이 예측이 되면 예측되는 곳으로부터 문제라는 것을 같이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그 해결점조차도 AI, 인공지능이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동으로 생성하는, 저희들이 이제 운영 시나리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생성하는 단계를 꽂게 되고요. 이 만들어진 운영 시나리오는 게임 마스터라고 부르는 게임 운영자가 개입을 하여서 검토를 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시나리오를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게임 서비스의 업데이트에 적용하는 이런 전체적인 4개의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을 하나의 좀 사례로 좀 본다면 화면 왼쪽 상단에 보이는 각종 게임 운영 요소들이 보통 게임이 처음 제작될 적에 기획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요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임의 내용들이 바로 왼쪽 하단에 있는 모습처럼 게임 로그 데이터로서 수집이 되고요. 이게 오른쪽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플랫폼의 입력값으로 들어갔을 적에 최종 결과는 현재 우리 게임 서비스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운영 시나리오가 이제 나오는 것일 텐데, 중간에 게임 관리자가 운영 조건이라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우리 게임은 돈 버는 게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많은 사용자들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혹은 우리 쪽에서는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높은 수익과 함께 더 높은 만족도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의 운영 조건들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때그때마다에 맞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동화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전체적인 그림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림의 가장 왼쪽 상단 제일 위쪽에 있는 게임 운영 시나리오의 누적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게임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것이 관리자의 어떤 노하우로서 무형의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순환적인 모습 안에서 기존에 어떻게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한 유형의 히스토리 관리 데이터가 남는다는 것이 그 업체만의 혹은 해당 서비스만의 강점으로 남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여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크게 4가지의 요소 기술로 나뉘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행동 패턴들을 인식하고 분류한 다음에 그에 따르는 활성 요소들을 예측하고 검증하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왼쪽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시각화 부분은 이 산업적인 활용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은 어떻게 눈에 보이느냐, 그리고 관리자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아울러서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결론적으로는 게임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최종 결과로서 수요 예측 리포트, 그다음에 운영 시나리오를 출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게임 속에 신규 아이템이 등장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템이 만들어졌을 적에 이 아이템을 어디다 둘 거냐, 뭐 얼마에 팔 것이냐, 뭐 레벨은 어떻게 되느냐, 뭐 예상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의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요소들은 기존에 지금 요 신규 아이템 추가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뭐 위치 이동, 뭐 스킬 선택, 뭐 거래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많은 다양한 게임 요소들과 잘 어우러져서 밸런싱을 맞추는 문제들이 있죠. 이거를 지금까지는 경험이 많은 기획자가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결정하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밑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운영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정량화 지표를 꺼내서 그것을 연관 속성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결과로서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가장 좋은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다소 딱딱한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좀 재미나게 저희가 소개 영상을 좀 만들어서 현재 유튜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능형 라이브 서비스를 위한 게임 운영 시나리오 최적화 플랫폼 GM스퀘어. 게임을 하시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플레이하는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게임 내 분위기가 영 활발해 보이지 않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전문 인력도 모자라고 매출이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니 게임 서비스 회사로서는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때맞춰 나타났군. 반가워 GM스퀘어. GM스퀘어는 게임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게이머들의 행동 특성을 분석합니다. 기계학습 기반으로 사용자 행동을 학습하는 GM스퀘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게이머들의 행동 특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운영 문제점의 요인을 추론합니다. 늘 현황을 시각화하기 때문에 게임 운영자는 한눈에 게임 서비스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게이머를 분류하고 게이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GM스퀘어의 장기이죠. 잠시만요. 게이머들의 이탈 정도를 살펴봅시다.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스테이지 6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빼곡하게 정체되어 있는데요. 게이머들의 이탈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히 하향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보니 앞으로의 상황이 더 불안해 보입니다. 예측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GM스퀘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화된 운영 시나리오를 제공하니까요. GM스퀘어가 생성한 운영 시나리오를 들여다볼까요? 게이머 성향에 따라 맞춤형 이벤트를 통해 적절한 아이템을 증정하여 병목 구간의 진행 속도를 높여줍니다. 스테이지 6의 난이도 문제를 수정하여 게이머들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게임 서비스 운영은 아주 민감하고 복합적인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게임 운영자에 의해 수정되는 운영 시나리오는 GM스퀘어를 통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게임 운영자의 곤란한 애로사항은 GM스퀘어에 맡기세요. 지능형 라이브 서비스를 위한 게임 운영 시나리오 최적화 플랫폼 GM스퀘어. 역시나 GM스퀘어의 도움으로 게임 운영 서비스에 활력이 생겼군요. 현재 요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검색어로서 검색을 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능형 운영 서비스일 겁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위주가 되어서 게임 서비스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라는 측면에 인공지능, 기계지능이 투입이 되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좀 설명한 부가적인 자료를 여기서 같이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전통적으로 그 AI 플레이어, 인공지능 플레이어라고 부르는 에이전트를 운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게임 분야에서는 이 AI 플레이어, 에이전트를 대하는 것이 결코 낯설지가 않아요. 아주 옛날부터 게임이 만들어졌을 적에 내 상대가 돼주는 것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게임을 했던 것이 굉장히 익숙한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고이겠죠. 나를 대상으로 하는 그 실력의 차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이 기존의 모습이었다면, 네, 알파고, 알파스타를 통해서 이제는 프로게이머를 능가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새로운 그런 기술적인 수요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좀 제시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전반적인 게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구성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그림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임 AI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 AI의 숙련도, 얼마나 게임을 잘 진행하느냐, 잘 진행되는 그 높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보았을 적에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뭐 자율진화 적용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게임 AI가 스스로 계속 게임을 반복하면서요, 자신의 숙련도를 올리는 것이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인데요.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여기에 맞추어서 왼쪽 상단에 있는 이제 에이전트의 다양화라는 그런 키워드로 현재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게임 AI가 사람을 보고 게임 속에서 끊임없이 그 행동의 특징을 배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게 되고, 이 배우는 것을 저희가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주 극도로 좀 공격적인 성향을 좀 배우게 한다거나, 혹은 방어적인 성향, 뭐 협조적인 성향들을 좀 더 편향적으로 학습을 시켰을 적에 굉장히 다양한 개성을 갖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것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서 좀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이 기술에 대한 명칭이 메타플레이 인식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쓰고 있어요. 이 메타라는 키워드는 아마도 많은 게임 플레이어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그런 전략 행동을 배우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사용자들의 어떤 특성들을 기계지능이 익힐 수 있다는 측면을 주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AI가 나도 내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게임 플레이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그림의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있는 양쪽이 두 가지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즉, 첫 번째는 우측 상단에 있는 승률 예측입니다. 게임이 이렇게 돌아갈 적에 나의 경향에 맞춰 보았을 적에 앞으로 이길 가능성이 몇 프로다 라는 것을 기계가 먼저 인식을 해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포함할 수가 있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은 매치메이킹입니다. 내가 싸우고 싶어하는 재미난 상대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것도 기계가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재미라는 그런 요소들 좀 들어갑니다. 메타라는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뭐 생성 메타라고 해서 나의 전략과 맞는 다른 특질을 매치메이킹 해준다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우리 옆집의 철이랑 같이 내가 한번 싸우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 그 철이가 게임에 썼던 것을 그대로 배워서 모사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모사학습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활용을 했을 적에 사용자들에게 좀 더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게이머들의 행동 데이터들을 입력값으로 하여서 이것을 학습한 기계학습 에이전트가 투입이 됐을 적에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상환식에 대한 리포트도 가능하고요. 이런 행동 제어에 따르는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산업적인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부적으로는 이런 요소 기술들을 좀 갖고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플레이 요소를 분석하고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이벤트의 결과들을 인식하는 그런 단계들 혹은 분류하는 그런 단계들을 갖고 있고, 자율진화 학습과 변이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그런 시각화의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에 대한 것은 사실 범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으시는데, 이걸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제가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e스포츠 분야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승률 예측이죠. 우리가 e스포츠를 중계 방송을 할 적에 지금까지는 해설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라는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나리오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옆에서요, AI가, 인공지능이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 이길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를 해주고 그 사유가 이러이렇습니다라는 걸 제시를 해준다면, 그것을 재료로 해서 좀 더 재미있는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누군가가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을 저희들은 굉장히 열광을 하죠. 근데 이 스타 플레이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잘하느냐라는 것을 누군가가 분석을 해준다면, 그것을 기계가 분석을 해서 제공해 준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e스포츠 분야를 일단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에이전트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게임 제작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게임 QA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임 QA는 다소 좀 어렵게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 퀄리티 어슈어런스의 약자이고요. 게임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적에 이게 얼마나 잘 돌아갈 거냐라는 것을 예상하는 그런 분야로서 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게임 QA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베타 테스트이죠. 클로즈 베타 테스트, 오픈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게임이 얼마나 잘 돌아갈 거냐라는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자동화하려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에이전트를 투입하여서 우리가 여태까지 좀 모호하게만 생각했던 그런 골들을 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중요한 산업적인 활용 형태로 제가 좀 제시를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 두 번째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에 대한 좀 세부 사항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검색 키워드. 앞에 나왔던 것은 이제 GM 스퀘어, GM의 2제곱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좀 중의적인 의미를 두어서 GM이라는 게 게임 마스터라는 게임 관리자를 의미를 하는데, 이 게임 관리자들이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스퀘어, 광장이라는 그런 개념과 묶어가지고 GM 스퀘어라는 명칭을 정했는데, 이걸 이제 GM 큐브,
세제곱입니다. GM 큐브라는 단어로서 저희가 유튜브에 관련된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마도 AI라는 기술이 게임의 직접적인 활용도라고 한다면 알파고 같은 모습을 먼저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측면과 그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게임 서비스를 어떻게 잘 운용한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제가 제시해드렸던 두 가지의 기술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좋은 사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의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적에 1차적으로는 중간에 있는 지능형 게임 서비스라고 부르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고도화된 서비스가 창출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러한 게임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상단에 있는 다양한 응용 분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야를 보시면은 일견 생각을 해보더라도 뭐 국방 혹은 뭐 정책 시뮬레이션처럼 앞서 나왔던 그런 가상 세계의 운용 기술을 좀 더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타 뭐 교육, 이러닝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다양한 우리 디시전 메이킹을 위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무슨 고장 시뮬레이션, 고장 예측 같은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재미난 그런 산업적인 분야들이 산재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임 산업에 연관된 기술들은 향후 굉장히 넓은 범주에서의 응용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좀 더 넓은 사고로서 연구 개발에 나서는 것이 좋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